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한 골프 라운딩에서 한국인임을 창피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이 해외 골프장에서 벌인 놀라운 일, 잠시 후 보도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줄기차게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 이재명이 위기에 몰리자 반일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참 잘하던 짓이죠. 하지만 비명계는 반일 여론전에 합세하기보단 이재명 당대표 사퇴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럽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한 장관 손에는 빨간색 책이 쥐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기내 안에서 보려고 챙긴 이 책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3만 2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먼저 이 영상부터 좀 보셔야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영상 속 인물은 현재는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입니다.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한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뜻하고 본부장님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골프 라운딩은 국내가 아니라 호주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골프는 딱 4명. 이 소수의 인원이 함께 붙어 다니면서 20-30분 정도 잠깐 치는 게 아니라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얼굴 보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즐기는 운동입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이재명은 함께하면 친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 골프를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함께했으니 50년이 지난 일이 아닌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기억이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역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동규 씨가 호주에서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유동규 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유제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참 좋아한다면서도 성남시장이 된 이후 저하고는 딱 2번 쳤다고 말했습니다. 2번 가운데 1번이 호주에서의 라운딩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골프 좀 가면 어떠냐고 하면 정진상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시장이 어떻게 골프장을 가느냐고 했다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골프장 가면 대서특필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대표가 당시 골프장을 못 갔다고 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제 골프 못 가는 게 내가 이제 정진상한테 골프장 좀 가시면 어떠냐. 네. 그랬더니 정진상이 야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 그 모라토리엄 선언한 그 저기 시장이 골프장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 갔지. 남들 이목이 신경 쓰여서. 그 모라토리엄 해버려. 하니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모라토리엄 시장 골프장 갔다 이래가지고 계속 특필 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을 못 간 거지. 내 피부를 하고 빚을 갚겠고 온갖 쇼를 다 했었잖아요. 모라토리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그해 7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이유는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당시 성남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 때문에 지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고 그랬다가 호주까지 가서 골프를 쳤으니 이재명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 고 김문기 처장의 심정이 어땠을지 또 김 처장의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무계했을지 가늠조차 되질 않습니다. 유동규 씨는 또 호주 출장을 가기 전부터 호주에 가면 골프장을 가라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골프를 친 곳은 야라밴드 퍼블릭 골프코스 멜버른이며
골프채는 현지에서 빌렸고 신발과 골프공 등은 한국에서 챙겨갔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못 가다가 호주에 갔으니 너무 신났겠네? 골프도 못 치던 골프 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골프를 가기 전부터 이제 골프장 가라고 아, 정인상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 신발하고 예. 그걸 다 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골프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골프채 다 빌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골프 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파우치는 예. 제가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도 가져가고. 예. 제가 기억하는 건 이재명 시장도 신발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 신발을 빌리진 않으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하루를 빼고 거기 이제 그 가이드가 예. 그 시장 전용 가이드가 그래서 따로 있었어요. 멜버른에서. 가이드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본 가이드는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싣고 가고 예. 일정 가고 예. 이제 저하고 이재명하고 거기 멜버른에서 예. 거기 이제 야라강 주변에 야라밴드 무슨 저기 그 퍼블릭 골프장이에요. 예. 야라밴드 무슨 저기 퍼블릭 골프장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을 이제 셋이 가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치고 나니까 뭐 이제 또 김문기 처장은 예. 이게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재밌었고 예. 좋은 추억이잖아요, 본인으로서도. 예. 그리고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예. 이제 해외도 나와서.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알고 있었지만 예. 김문기 처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골프장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예. 시장님 공 많이 잊어먹을까봐. 아, 예.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숨진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이 골프를 잘 못 쳐서 공을 많이 잃어버릴까봐 이재명을 위해 공도 많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문기 처장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지 부인도 모르는 여자다라고 할 지경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라운딩 도중 16번 홀쯤 가서 이제 다 끝나가네 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프는 18번 홀이 마지막입니다. 유 씨는 두세 개 홀쯤 남아서 끝날 때가 됐는데 옆을 보니 11번 홀 팁박스가 있었다라며 캐디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고 끝내야 하는데 노캐디여서 11번부터 다시 쳐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유재일 씨가 그게 가능하구나 라고 말하자 유동규 씨는 가능하지 않는데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냐고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한 두세 월 남아가지고 끝날 때 다 됐는데 딱 보니까 옆에 홀에 이게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치고 예. 한쪽 방향은 이제 이쪽이 오는 거예요. 예. 이쪽이 오니까 거기 이제 팁박스가 거의 이렇게 근처에 있었어요. 아, 팁박스가, 예, 옆에 있는데 딱 보니까 거기가 이제 12번 홀인가 11번 홀인가 그래.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비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치는 팀이 없어요. 팀이 없고 그냥 거기가 비어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이제 캐디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거긴 노캐디니까 아. 저기에 딱 가서 치자. 그 빠꾸네? 다시 이제 바꾸지. 바꾸지. 그래갖고 한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유동규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리 오라고 한 사람, 즉 우리 11번 홀로 돌아가서 5홀 정도는 공짜로 다시 치자. 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먼저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유도했을지언정 한 나라의 지자체장인 이재명은 그러지 말자고 했어야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골프가 그렇게 치고 싶으면 정치꾼 때려치우고 이재명 네 돈으로 골프나 마음껏 치러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까지 하고 싶은 주제에 해외 나가서 라운딩 역주행이나 하고 다니다니 욕심이 너무 지나친 동시에 기생충 끝판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동규 씨는 골프 라운딩 중간에 클럽하우스에서 각자 선호하는 음료를 사고 샌드위치를 골라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도 자세히 했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유동규 씨는 친하냐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과 친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김문기를 아느냐고 묻는 것이고 안다고 하면 예전에 공사에 있던 사람이고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다고 말해주는 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하니 알만한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진실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은 너 그때 호주 라운딩 가서 샌드위치 먹었어, 안 먹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샌드위치가 뭔지 모른다 라고 답하는 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에서 12월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정 선남도계공 전략사업팀장과 3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려면 먼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겠죠. 그런데 이 둘은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하진 않은 듯합니다. 그럼 뭐 삐삐로 연락했냐고요? 그건 또 아니고요. 검찰은 김용 씨와 정민용 씨가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등 첩보 영화처럼 접선해 만났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 측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안 만나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불안해서 만나준 것이라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용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용의와 정민용 팀장이 만난 정황이 담긴 증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는 2021년 11월 27일, 12월 13일, 12월 29일 등 3차례 정 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용의와 정 팀장이 만난 시기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였고 유동규 씨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됐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하며 바쁜 시기였다. 그가 정민용, 남욱과 관계가 없다면 만날 이유도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팀장이 김용 씨와의 만남 직전 집 주변 공중전화로 소통했다며 정 팀장의 휴대전화 메모와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 기록 등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민용 팀장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드론, 여의도 등이 적혀 있었는데 검찰은 이 드론은 김용의 이름인 용을 영어로 드래곤, 바로 이것을 드론으로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잔머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은 다 했겠죠.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다음 날인 12월 14일 박모 변호사가 정 팀장에게 연락해서 어제 만난 분이 연락 달라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용이 아닌 어제 만난 분이라고 한 건 마치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겐 증거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영화 한 편을 찍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만난 사실 자체는 들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한 김용 측은 부패를 저지른 일당으로 몰린 정민용 씨가 유력 대선 후보의 캠프 핵심 인사인 김용을 만나 구명 활동을 하려 했고 김용 입장에선 만나주지 않으면 정민용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저급한 변명은 저희 집 개한테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민용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불안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정민용 입을 막지 않으면 이재명 대선길에 방해가 될까 봐 그게 불안해서 만난 거겠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덜 떨어지는 변론을 해댈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연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날을 세우면서 반일 여론전을 펼쳐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당내 후폭풍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돌파구는 쥐구멍만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대여 공세 강화 외에 딱히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비이재명계는 당대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야권 공동으로 연 비상시국선언에 참석한 이재명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인데 반일 여론전으로 자신의 당대표직 리더십 위기의 국면 전환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난 죽어도
당대표 계속 할 거야 라며 딴소리만 열심히 짓거리고 있지만 이재명을 꼴보기 싫어하는 비명계에선 대표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릴레이하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겐 어떻게 당을 이끌겠다,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구체적 해법을 이야기할 책무가 있다며 이 대표의 사퇴가 해법이냐는 질문에 해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계속 방탄만 해서 당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한번 정면 돌파, 즉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지난달 서른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약속하며 3월 1일까지 대표직 사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말한 인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밥 먹듯이 하는 작자가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끄덕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재명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말로 답한 것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고개만 까딱거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결단이니 당헌 80조니 뭐니 쓸데없이 기대하지 말고 온전히 당신들의 능력으로 이재명을 내쫓는 것이 민주당 앞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오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불을 써낸 민주당 의원 나으리들은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으로 눈과 귀를 좀 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이 7일 출입국 이민 정책 논의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해외 출장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장관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는데 이 책의 표지는 빨강색입니다. 한 장관이 출국길에 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길이 쏠리는데 책 표지색이 빨강색이라니 혹시 국민의힘을 상징하려고 빨간색 책을 일부러 든 것인가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일부러 컨셉을 잡고 다니며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저짝 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 장관이므로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이 책은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네스가 쓴 책입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0년까지 약 27년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대해 대제국의 흥망, 매우 이질적인 두 사회와 삶의 방식 사이의 충돌, 인간사에서 지성과 우연의 상호작용,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려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들고 출국장의 모습을 보인 한 장관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저 정도의 지성, 언변이 나오려면 엄청난 독서량이 있을 듯한 느낌. 글도 잘 쓰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 각종 민주당 의원들이랑 국회 토론들을 보면 거의 모르는 분야가 없는 수준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요, 감탄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해 비용 절감을 위해 출장 항공기 1등석 대신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 유럽 출장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미국 출장을 가면서 관례에 따른 1등석 탑승을 거부했고 비즈니스석 예약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비용을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는데 유럽의 경우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약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장관은 돌아오는 항공편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왕복 600만 원 가량이라도 아껴서 나라 곳간 조금이라도 채워두자라는 게 한 장관의 마음가짐으로 보여집니다. 나라 곳간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거덜내자라는 식으로 나랏돈을 써댄 지난 정부 위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겠는데요. 만약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장관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했다면 장관인 내가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데 나랏돈 몇백만 원 못 써? 이러면서 그 아래 것들은 날라차기 당해 지구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프랑스 파리의 내무, 해외 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독일 베를린의 연방 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 난민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산댁 김정숙이 해외 나가 싸돌아다닐 땐 돈 아까워 죽을 뻔했는데 국민 세금을 자신의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더 나은 국내 정책을 위해 해외 출장 다니는 모습을 보니 세금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혼자 듣기엔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모르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